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충북도의회 상임위원장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북도의회 김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상임위 의정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예, 어떻게 바쁩니다.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들 어제까지 정례가 있어가지고 어제까지 바빴습니다. 네. 예. 자, 먼저 그 시청자 여러분과 예. 충북도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장 김호경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10월달을 맞아서 더욱더 좋은 일과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충북도의회 의회 운영위원장이신데요. 이제 시청자분들, 우리 충북도민분들 그 의회 운영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의회 운영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우리 충청북도 의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의회 운영위원회는 그중에 하나의 위원회면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 그 상임위에서는 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사안과 의회 사무처 소관 사무 감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의회에서는. 그리고 충청북도 의회가 도민의 의견을 대표 결정한다라면은 저희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도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상임위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 각 상임위원회의 어떤 그 위원장의 대표적인 어떤 거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의회 전반에 걸친 이 의회 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의원님들 또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또 저희들이 소관 업무로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는 그 경력을 보니까 제천시의 의장까지 지내셨어요. 이번에 이제 도의원에 초선으로 입성을 하시고 또 위원장까지 맡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의회와 도의회 좀 무게감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무게감은 이제 광역이라든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와 뭐 구분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광역과 기초하고 뭐 종속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단지 이 하는 일은 우리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이나 하는 일은 똑같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 뭐 독주를 막는 견제와 균형, 또 뭐 대안이라든가 이런 그 지방의회의 역할로 봤을 때는 시의회나 도의회나 뭐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시와 도와 이제 그 규모가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의회 운영위원회 현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그 지금부터죠.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황영우 의장을 비롯해서 의정비 현실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의정비 문제는 사실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현실화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좀 반대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의정비가 현실화돼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도의원들이 받는 의정비가 공무원 수준으로 따진다면은 한 7급 10호봉 정도? 그 정도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더군다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또 기본적으로다가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경조사비라든가 또 지출도 많고 또 우리 그 도의원 35명 중에 22명이 그 의정 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는 전업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또 생활비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화가 되지 않고서는 좀 의정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리 충청북도 의회에서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다가 뭐 이런 이 전업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의정비 인상이 좀 현실화돼야 된다. 그런 안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뭐 인상 아니면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뭐 물가 상승이나 그걸로 봤을 때 한 4%에서 5% 정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5%도 뭐 사실적으로 이렇게 현실과는 좀 이렇게 상충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한꺼번에 또 많이 올리면은 네네. 또 우리 도민이 보는 시각적으로다가 너무 이제 과다하게 이제 오른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의정비 인상을 하면은 4년에 한 번씩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음에 13대 의회에 들어오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가지고 의정비가 조금씩이라도 인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법 규정에 네. 사실상 의정비가 그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의정비는 정례화돼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다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게 제 말이 맞는가요? 네, 맞죠. 아.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의정비가 4년에 한 번씩 이제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결정을 하는데 지금 충청북도 의회가 의정비가 전국의 광역 17개 중에서 거의 하위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그래서 지금 뭐 4%에서 5% 정도 인상이 된다 해도 중간 이상을 못 갈 것 같아요. 네. 그 의정비가 이제 뭐 현실적인 반영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신뢰감을 좀 얻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신뢰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도민들을 잘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네, 그죠? 그렇죠. 우리 의회가 이제 이만큼 전문성도 갖고 있다는 것도 또 우리 의회에서 홍보를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 예전하고 틀리게끔 요즘 그 충청북도 의회도 보면은 평균 연령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 젊은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충분하게 그렇죠. 또 그만큼 또 역량이 되시고 또 능력 되시는 분들이 오신 만큼 이 의정비는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다니면서 쓰고 이러는 게 많기 때문에 네. 현실화돼야 된다는 거를 우리 도민들이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의회 의원들의 또 활동도 예. 그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많이 좀 알 수 있도록 예. 그 적극적인 좀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위원장님도 저희 방송에 오늘 나오신 계기로 예. 자주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인사권이 이제 독립이 됐습니다. 예. 예, 이제 뭐 완전 독립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정책 지원관도 처음 채용이 됐고 의회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저희들 충청북도 의회도 금년도에 6월 달에 지금 일반 임기제로다가 6급이죠. 6급 수준의 정책 지원관이 8명이 임용 절차를 밟았습니다. 네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이제 그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 입법과 정책에 관련돼 가지고 뭐 자료 수집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검토하는 거를 의원님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산안 요번에 이제 추경이 있었는데 예산이라든가 결산 심사 이런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도 함께 정책지원관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법이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은 우리 정책지원관이 더 늘어야 되고 앞으로 지금 올해 이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8명인데 내년도에도 또 한 8명 정도 늘어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정책 지원관들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결과적으로 정책 지원관 도입으로써 이제 의정 활동도 넓어지고 예. 전문적이고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한 그렇죠. 의정 그렇죠. 활동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김영환 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이 이제 관사를 매각하기로 해서 이제 관심이 높습니다. 도의원 부시장들은 그런데 이제 여전히 숙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일부에서는 관사 폐지 분위기에 맞춰야 된다는 시선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저희들 충청북도 의회는 이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충주, 제천, 단양, 네. 그리고 남부권에는 보은, 영동, 옥천. 그렇죠. 이 지금 6군데 이제 남부권하고 북부권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숙소를 쓰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도청 옆에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네. 39평짜리 아파트 네. 2채 가지고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는 관사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지금 아파트에 5명이 씁니다. 제가 쓰는 데는 지금 5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네. 그리고 또 한동은 4명이 쓰고 있고 그리고 총 9명이 지금 이 숙소를 쓰고 있는데 관사 개념하고는 틀리고 어떻게 보면 합숙소라고 할 수 있겠죠. 합숙소죠, 합숙소. 예. 예, 한 아파트에 남자들 5명이 네. 쓰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항상 또 늦게까지 또 의정 활동하느라고 공부할 때도 있지만은 또 이 정례라든가 뭐 임시라든가 회의가 또 늦게 끝나고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천까지 보통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예. 좀 빨리 달리면 40분이고 1시간 40분이고 네. 좀 약간 맥혔다 그러면 일단 뭐 2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그럼 그 원거리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새벽에 오고 또 밤에 가고 그렇게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원거리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숙소를 제공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썼을 때 관사지 이 여러 명이 5명이 쓰는데 관사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합숙소다. 이거는 뭐 우리 부지사님이나 뭐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관사 개념하고는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뭐 그 의정 활동에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 그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도 뭐 차라리 지금 현재 관사 예. 이런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의회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숙소를 이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숙소를 네. 매각을 하고 이제 뭐 모텔이라든가 이런 데를 알아봤는데 사실 오히려 모텔을 쓴다라면은 이 도민들이 봤을 때 시각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사실 그렇죠. 또 예. 오해를 살 수도 그렇죠. 있고. 오해도 살 수가 있어가지고 참 좀 의회 입장에서도 좀 난처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뭐 금년 말까지 이 숙소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 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또 호텔을 쓰면 또 비용이 너무 많이 그렇죠. 들어가고 예. 또 그렇다 해서 또 원룸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경비 자체가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예. 그래갖고 이제 우리 의회 사무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좀 숙소를 쓰는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 도지사의 이제 공약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미우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제 12대 도의 첫 특위가 꾸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김영환 도지사님에 대해서 이 미호강 프로젝트가 가장 이슈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미호강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단지 아직까지 뭐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이 특위가 필요한지 이 점검이나 뭐 지원이 필요한지 이거는 저희들 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일단은 한번 이 가능 여부를 묻고 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있습니다. 네. 위원님들하고 또 의견을 서로 수렴을 해가지고 특위 구성 여부를 먼저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미우강 프로젝트의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요? 일단은 수질 개선이겠죠, 그죠?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지금 상당히 지금 오염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오염도가 높은데 일단 수질 개선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네. 자연 친화적으로다가 이 물 정화를 하면서 우리 충북 도민이 충북에서는 가장 긴 강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예, 우리 충북 도민들이 이렇게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연 친화적인 강으로다가 그런 프로젝트가 중점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환경단체 반응은 어떤가요? 환경단체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설계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도 지금 뭐 반응이 나쁘다고 할 수 없겠죠. 네. 인위적으로다가 뭐 여기를 시설을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자연 친화적이면서 물을 수질을 개선한다는 거니까 오히려 환경 쪽에서도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이 이제 지역구는 그 제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지역구 관련해서 어떠한 그 현안 사안이 있는지 또 이와 관련된 법안 활동이나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요? 저는 이제 제천서 8년 동안 제천시 의회 이제 경험을 갖고 있고 네. 또 그 경험 속에서 이제 뭐 조례라든가 또 뭐 예산이라든가 또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충청북도 예산을 제천에 가져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동안 또 우리 제천이 이 충북 균형 발전 전략에서 제천이 사실 많이 좀 소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든가 뭐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천이 불이익 당하지 않고 우량 기업이 제천에 좀 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으로다가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천하면은 또 청풍 호반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관광지로다가 또 아주 충북에서는 아주 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관광지도 좀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제천이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좀 체리형 관광지로다가 바뀔 수 있게끔 관광지 개발에도 중점적으로다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양과 함께 굉장히 그 좀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관광적인 사업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 우리 외지 사람들이 제천과 단양을 오고 여기서 이제 체류를 며칠 동안 하고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미흡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시의회 의장님도 좀 하셨고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 관광 제천 단양 쪽에 이제 관광 어떤 식의 좀 지원이나 정부나 자치단체 지원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제천 단양 쪽으로다가 뭐 관광 특구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우리 지역 그 국회의원님이 또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천 단양하고 연계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제천에서 1박 2일이면은 제천에서 1박 2일을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지를 갈 수 있는 데가 딱 계획이 돼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또 한 2박 3일 있는다면은 단양도 한번 갔다 올 수 있고 그런 이제 체류형으로다가 갈 수 있게끔 새로운 관광지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변은 어떤가요? 어디요? 그 저변. 예를 들어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우리 외지 분들이 와서 체류를 해서 만족도가 높을 정도의 어떤 충분히 갖춰져 있나요? 갖춰져 있습니다. 뭐 청풍에 보면은 ES 리조트도 있고 청풍 레이크 호텔도 있고 힐 호텔도 있고 또 제천에 또 니솜이라고 또 또 숙박 시설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숙박 시설은 우리 관광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편안하고 또 풍광 좋고 공기 좋은 데서 묵을 수 있는 그 숙박 시설은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영동이나 이런 데는 뭐 케이블카를 좀 보은이나 이런 데 케이블카를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던데. 제천에도 케이블카가 지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천은 그 케이블카가 한 번 오면은 또 타고 싶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이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7분 능선이나 8분 능선까지 케이블카 올라가고 정상을 등반을 걸어가야 되는데 네. 우리 제천의 비봉산에 있는 케이블은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정상에서 360도가 다 전망이 다 기가 막힙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마다 이 풍광이 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봄에 온 사람이 겨울에 한번 또 오고 싶어하고 또 비 오는 날 가도 또 아주 운치가 있고 아주 이 제천의 그 케이블카는 민간 투자로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시에서는 이제 뭐 이 기본적인 기반 시설만 해주고 순수하게 민간이 투자해 갖고 하는 사업인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제천 청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김영한 지사님의 또 공약 중에 하나가 예. 그 우리 호수를 이제 더욱 관광화 시키겠다고 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청풍호 제천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그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좀 있나요? 그렇죠. 지금 지사님께서 이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 네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호수 쪽에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제천에 그 케이블카 타고서 또 여러 차례 다녀가셨습니다. 네네. 예. 그만큼 경관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도라든가 이 지원을 해준다라면은 이 좀 체력으로 묵을 수 있게끔 새로운 관광지를 좀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제천이 이 관광 사업이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충북도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북의 그 관광지로서는 우리 제천 단양이 가장 그 앞서 나갈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로서 네. 그 발전을 좀 거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천 현안으로는 또 위원장님께서 경찰대 병원인가요? 예. 경찰대 병원 분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이 경찰병원 분원은 비수도권 경찰관들에게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네. 지역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천에 지금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큰 병원이, 대형 병원이, 예. 공공병원도 없고 하다못해 이제 뭐 인근에 가까운 데에도 이 군 단위에도 도립병원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병원도 없고 개인이 하는 이제 작은 종합병원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의료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제천이. 그래서 뭐 이 경찰병원은 꼭 제천에 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 제천이 교통 요충지입니다. 네네. 예, 강원도도 인접돼 있고 뭐 이 경상도도 인접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모든 게 연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풍광도 좋고 그래서 경찰대 병원은 분원은 제천에 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천서도 8만인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제천 시민이 이 한 뜻으로다가 경찰대 병원을 제천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어제 5분 발언하면서 충청북도 우리 도지사님이나 충청북도 도민들이 함께 좀 힘을 모아가지고 이 경찰대 병원 분원이 제천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달라고 어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경찰청장이 또 우리 지역 분이시다 보니까 저 위원장님께서 이제 뭐 적극적으로 우리 그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준다면 좋은 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이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저는 안 되는 것도 한번 해보자.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일단은 해보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도의원
35명의 역량이 좀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끔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서포트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에 있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도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이 법을 새롭게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항상 우리 도의원님들은 도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낌없는 성원 바라면서 늘 우리 도민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충북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충북 예.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더 중요한 건 충북 발전에 예. 앞장서는 충북 도의회가 될 수 있기를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도의회 김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